본격적으로 오늘 여기 온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킷 QED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토폴로지컬 스테이트를 그냥 하나가, 그러니까 매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피니트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시스템에다가 게다가 제로 디멘저널 시스템인데 제로 디멘저널 시스템을 가지고 인피니트 시스템을 시뮬레이트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데요. 그 서킷 QED 시스템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테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심플리파이를 하면 핵심의 이런 라비 해밀토니안이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중요한 것은 이 라비 해밀토니안입니다. 그러니까 서킷 QED가 이 라비 해밀토니안으로 기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지저분한 점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라비 해밀토니안에 있는 시메트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전문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저기 이제 여기 레저네이터, 이게 큐빅, 뭐 트랜스모니스트 요즘은 대세죠. 근데 여기 이제 둘이 커플링하는 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A가 있고 저기 그러니까 파울리 X가 있잖아요. 저거를 다 그 익스펜전을 해놓고 보면 4개가 텀이 나오는데 로테이팅 텀, 카운터 로테이팅 텀 이렇게 2개로 구분을 해서 보통 이제 이 커플링이 작으면 이 카운터 로테이팅 텀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로테이팅 텀만 남죠. 뭐 제임스 커밍스 모델이잖아요. 그게 제일 계산하기 쉽고 실험하고도 상당히 잘 맞잖아요. 그런데 그 리밋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너무 보링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킵하는 게 그 제임스 커밍스 모델인데 지금 다 켜면 카운터 로테이팅 텀까지 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이런 트랜지션 가능하고 요거는 포톤도 늘리고 스핀도 위로 플립을 하니까 에너지 코스트가 2배로 드는데 그래서 보통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해밀토니안만 보면 요거까지 킵을 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변함없는 사실은 있다면 요건 여기밖에 갈 수가 없고 여기밖에 갈 수가 없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체인이 생기죠. 체인이 생기는데 이 제로를 아까 이 포톤의 그래서 페널티가 중요한 거예요. 포톤의 페널티가 이게 2분이죠. 요거 이분 페널티 아드라고 봐도 되니까 매핑을 하면 2분이죠. 아드 2분이죠. 2분이죠. 아드 2분. 그래서 여기 연결된 걸 보면 모든 사이트가 다 2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사이트가 다 어드만 연결이 됩니다. 2개 체인이 완전히 완벽하게 그냥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에 있는 시메트리 중에 하나입니다. 페널티 컨서빙 시메트리. 이거는 유니트리 시메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거. 그러니까 2개로 완벽하게 다이아고널 블락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인이 2개밖에 2개로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체인이 이렇게 2개가 분리가 되면 2개 한꺼번에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따로따로 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체인을 따로따로 보려고 합니다. 따로따로 이 체인들을 따로따로 보면 그러면 여기 재밌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거 가기 전에 하나 더 라비 해밀토니안 그동안에 너무 많이 해왔으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라비 해밀토니안을 조금 제너럴라이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래는 커플링 컨스턴트가 동일하게 같아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2개를 다르다고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운터 로테이팅 텀에 있는 커플링 컨스턴트가 로테이팅이랑 카운터 로테이팅 텀에 있는 커플링 컨스턴트를 다르다고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훨씬 모델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모델을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사람들이 지금 여기 그냥 몇 개만 써놨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런 모델을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컨텍스트에서 저런 모델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기 이제 서킷 퀴리 하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이걸 구현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요게 이제 레서네이터고, 요게 이제 트랜스몬 큐빗인데, 더 잘하는 설명할 필요 없겠네요. 여기가 이제 그 트랜스몬하고 커플링하는 그 조셉슨 스피드로 되어 있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파라메트릭하게 드라이빙을 하는 거죠. 예. 그건 이제 루틴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것은 여기 하옥 그룹인 거, 이거는 하옥이 아니라 누구죠? 그 캘리포니아의 그 그룹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써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파라메트릭하게 드라이빙을 하면,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커플링 컨스턴트가 이 타임 디펜던스가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로테이팅 텀은 에너지를 컨서브하는 텀이고, 이건 에너지를 컨서브하지 않은 텀이기 때문에 두 개 타임 디펜던스가 다르겠죠. 그래서 타임 디펜던스가 1, 2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랙션 픽처로 가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인터랙션 픽처에서 그럼 인터랙션 픽처로 가면 타임 인디펜던트하게 모든 파라미터가 바뀌어요. 물론 이제 그 레서넌트 프리퀀시도 시프트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시프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괜히 커플링 컨스턴트가 똑같은 거를 복잡하게 둘로 하기 때문에 해밀턴에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단순하게 하냐면 이 파라미터를 잘 조정을 해갖고 요거 사라지게. 그러니까 이 두 텀이 다 레서넌스 있게 그렇게 바꾸고 나면 그러면 요 텀에서 요거 없애버리고 요것만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커플링 텀만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인터랙션 픽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공부는 다 인터랙션 픽처에서 기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델은 그러니까 수 슈리퍼 히건 모델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역시 그렇게 바꿔도 설사 G1과 G2가 다 바뀌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인을 하나씩 떼놓고 생각을 하면 체인 하나 떼놓고 하고 그 각각의 그 스테이트,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이 빨간색 체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점으로 표시를 한 거고 두 번째 점은 1을 다운을 요거 쓴 거 이렇게 써.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죠. 이거 카이럴 시메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럴 시메트리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프로텍션이 예상이 돼요. 그냥 한눈에도 보이죠, 이제.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요게 이제 원래 SSH 모델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조 체인을 가지고 재구성을 한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거의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터널링 앰플리튜드 여기는 G1, G2, G1, G2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포톤 크리에이션을 할 때마다 이 스퀘어 루트 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G1 여기 스퀘어 루트 2G2가 돼요.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이거 두 개씩 묶는다 하더라도 트랜슬레이션의 시메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토폴로지컬 스테이트는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 아까 타임 리버설 그다음에 그 카이럴 시메트리 그다음에 그 파티클 폴 시메트리 요 세 가지만 중요하지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 같은 유니터리 시메트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토폴로지컬리 non trivial state가 예상이 되죠. 그런 시메트리 입장에서만 보면. 게다가 이거를 내가 파라미터를 서서히 바꿔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 인디펜던트하다고 보고 굉장히 이론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서서히 바꿔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랑 토폴로지컬인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짐작이고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거 라비 SSH 모델이고, 요거는 원래 SSH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다른데도 이 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쉐입이 좀 다르다는 것 뿐이고 정확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이건 그러니까 이게 베이시스를 유연하게 잡아서 그렇지 여기 컨티뉴이고 이것도 컨티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토포로지컬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토포로지컬 스테이트가 주는 그러니까 바운더리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그 재밌는 점 이게 만약에 실험으로 구현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뭘 측정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험으로 정말 이게 그 토포로지컬리 non-trivial state라는 걸 보려면 이 제로 에너지 스테이트를 봐야 되는데 이 제로 에너지 스테이트가 보면 특이한 스테이트. 그러니까 포톤은 스피드 스테이트에 있고 스피는 업 스테이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separable state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캐버티 QED 시스템에서 서킷 QED 포함해서 포톤하고 스핀이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되는 스테이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유일한 경우가 제임스 커밍스 모델 리미트로 가서 맨 밑에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인탱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토포로지컬 오리진 때문에 이렇게 세퍼러블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포톤은 스퀴즈 스테이트. 이 스퀴즈 스테이트 만들기도 상당히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보통은 인탱글 돼 있기 때문에 스퀴징을 이런 서킷 QED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스퀴징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일부가 인탱글 돼 있어서 그러니까 퓨어 스테이트는 안 만들어지죠.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퓨어 스퀴즈 스테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엣지 스테이트가 아니라 이런 나이스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요거는 이제 지금은 저 체인을 하나씩 따로 봤는데 두 개를 섞어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버리면 두 스핀이 이제 섞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버리면 그러니까 트랜스몬에서는 그 리얼 필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겠죠. 아마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슷한 레티스를 그려보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카이럴 시메트리는 있어요. 구조가 그냥 싱글 체인이 아니라 더블 체인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더블 체인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없는데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하나 특이해요. 이게 보링이에요. 이게 왼쪽 시스템 원래 우리 시스템이고 저거는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는 거.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는 거는 이렇게 페이스 트랜지션이 토포로티컬 트랜지션이 있죠. 근데 이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럽죠.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가 있냐면 여기 보면 이 커플링 컨스탄트가 이게 스케일을 해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스케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요 끝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스케일을 안 하고 요것만 스케일을 하니까. 그래서 요 모델로 그러니까 스무드하게 가져가기가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점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 스테이트, 이 토포로티컬 트랜지션을 시뮬레이트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로 에너지는 맨날 존재하니까 만약에 제로 에너지 스테이트나 아니면 스퀴즈 스테이트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또 쓸 수가 있겠죠. 다른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포톤을 넣어주는 포톤 인풋 필드를 걸어줘서 포톤을 계속해서 주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랙션 픽처에서 그러면 저렇게 기술이 될 텐데 그러면 레티스는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는 여기 스케일을 하죠. 포톤 같은 스케로트 텀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트랜지션을 보이는데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없는 거, 있는 거. 근데 이거 하나 재밌는 점은 뭐냐면 트랜지션이 이루고 나서 여기 갭이 없죠. 그냥 메탈이에요. 근데 이 메탈은 그냥 메탈이 아니라 이거 그냥 일반적인 메탈이 아니라 역시 오늘은 뭐 이렇게 깊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토폴로지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메탈입니다. 그래서 컨덴스 메탈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일 세마이 메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또 트랜지션이 생기는데 이 트랜지션은 좀 더 특이해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트에서 토폴로지컬 세마이 메탈로 바뀝니다. 그 제로 에너지 스테이트도 역시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는데 대신 이 스핀이 그냥 업이나 다운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는 이제 큐빗을 하나만 넣는데 두 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넣고 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페이스 트랜지션이 이렇게 생기고 그게 그냥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매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더 자세한 거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스테이트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은 이제 실제로 인피니트 시스템, 그러니까 서머다이 리밋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굉장히 튜너블한 서킷 큐이리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런 토폴로지컬 스테이트들을 그냥 하나 가지고 그 시뮬레이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산되는 바이프로덕트도 상당히 재밌는 스테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는 계속 저는 트랙 이온을 이온포획 시스템을 이온포획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라만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이온의 포넌 모드를 인터랙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KBQED랑은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이온의 스핀 스테이트랑 이온의 인터널 모드의 포넌 모드를 인테그를 시킬 인터랙션을 만들게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제임스 펑스 해밀턴이처럼 에너지 익스체인지 하나 혈통에서 가능하고 G2로 지금 쓰신 카운터 로테이팅 펌도 저희는 굉장히 루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픽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상호작용이 맨 마지막에 포넌 모드 직접 드라이빙하는 부분 좀 찍힐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인터랙션은 아마 대부분이 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재밌게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디벨롭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가장 코어 파트만 남겨놓으면 해밀토니안이 같잖아요. 다만 그러니까 트랩 아이언은 포넌 모드 하나에 보선 모드 하나에 스피이 좀 많은 경우인데 대부분 스핀이 지금 많아야 되나요? 스핀이 하나로 봤었는데 하나면 좋죠. 이형 트랙은 항상 많이 넣고 하니까. 스핀 하나 넣고 이제 포넌 모드 하나로 가능하고요. 그렇죠. 사실 얘네들끼리 모드 스플릿이 있기 때문에 포넌 모드는 이미 개수만큼 되거든요. 만약에 텐션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다만 거기서 저 G1, G2를 인디펜던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능합니다. 프리퀀시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엔타이스토크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그 프리퀀시랑 캐리어 텐션을 할 때 스핀만 돌릴 수 있는 인터랙션이 서로 다르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예,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서는 엔타이 제이스 그거는 그 프리퀀시 합으로 펌프하고 그 제이스는 차이로 펌프하고 이런 식인가요? 저도 그래서 아까 이거 튜너도 그 스피드 봤을 때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해밀턴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 카운터 로테이팅 펌은 둘 다 에너지 얻어야 되니까 프리퀀시를 합에다가 쏘고 그
로테이팅 텀은 차이니까 차이로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 보니까 그 임플멘테이션에서 그게 예, 그게 그래서 그 요거 때문인데 요거죠. 그래서 지금 픽업을 하는 게 지금 G2 텀은 그러니까 n번째 모드가 그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이 하이어 하모닉스도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 있는데 그러니까 레서넌스에 있는 것들은 G1은 제로 모드 그러니까 제로고 이거는 n번째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뭐 세컨드나 서드를 선택을 하겠지만 거기서 그런 n이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sum over n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그 조셉슨 그 넌리니어리티에서 나온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쏴주면 이게 쫙 나온다 n이. 그래서 그리고 요 n은 이제 줄어들죠 점점. 그러니까 보통 한 뭐 서드 하모닉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물론 이 텀들은 다 있는데 레서넌스에 있는 것들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n을 적당히 맞춰서 이게 0이 되거나 여기 0이 되거나 그렇게 맞춰주면 이런 텀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아니라 여기도 또 그러니까 타임 디펜던트한 텀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은 이제 로테이팅 웨이브 어프록시메이션을 써서 없애는 겁니다. 실제로 그건 너무 그 에너지 차가 너무 빨리 돌아서 서큐리티 시스템에서는 말씀하신 조회스의 그 넌리니어리티 때문에 이제 모드의 세퍼레이션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중에 원하시는 두 가지 모드 정도를 잡아서 하는 그렇죠. 네임톤에 하는 엔테리 네임톤에 구현하시겠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했고요. 트렌드 이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너 스핀 인서션을 만들 때 레이저 빔을 걸치는데 이 레이저 빔의 프리쿼시를 저기는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이제 에너지 익스체인지를 이제 서로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고받는 형태로 혹은 같이 올라가서 같은 것 같은 형태로 할 때 레이저 빔의 프리쿼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레이저 빔 프리쿼시를 두 가지를 동시에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 인터랙션 해밀도를 동시에 껐다 켰다 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메가 프라임이랑 큰 오메가 프라임이 둘이 같고 0이기를 원하는 거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다이아고널 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작은 오메가랑 큰 오메가가 같아야 되나요? 그 디바이스에서 그 레조네이터랑 트랜스폰이랑 프리퀀시가 애초에 같아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보통은 근데 그런 리밋에서 하지 않나요? 애초부터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정수면만큼 떨어져 있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두 개를 일단 같은 레벨에 가야 너무 떨어져 있으면 힘들죠. 보통 라비 오실레이션 할 때 좀 서큐리티 저거 조금도 실험하고 있는데 라비 뭐 보통 하면은 많아도 50MHz 단위인데 그 오메가는 GHz 단위거든요. 아니요.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하나만 선택을 했는데 이게 그 레서네이터 딱 만들면 모두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정수배만큼. 네. 그 중에 하나, 두 개가 일단 같은 거 찾아내서 하지 않나요? 다르면은 그게 PQD에서 보통 레조네이터랑 트랜스폰이 그 프리퀀시가 충분히 달라서 그 약하게 풀돼 있는. 그거는 이제 디스퍼시브 리밋이고 완전히 그냥 레조네이터랑 큐빗이랑 에너지가 같은 경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야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매저먼트 하는 게 아니라. 플럭스로다가 쉽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기 있는 그 스피드 옆에 있는 예, 맞습니다. 문구해가지고 오메가 레조네이터 프리퀀시하고 이 라지 오메가는 뭐 큐빅 프리퀀시 같은데 이렇게 옮겨서 이제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저 라지 오메가 그냥 큐빗의 그렇죠, 프리퀀시라는 그렇죠. 거죠. 라지 오실레이션 그게 아니고. 아니요. 미안합니다. 이게 큐빗의 프리퀀시. 큐빗 자체의 트랜지션 프리퀀시. 그러니까 이게 작은 오메가랑 큰 오메가랑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드라이브 하는 오메가 D 그 프리퀀시가 그 프리퀀시 두 배네요 결국에. 그렇죠.
그렇죠. 탑에다가 쏘는 거랑 보통 리스폰시브 하면은 스몰 오메가를 예를 들어서 7기가, 라지 오메가를 5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실험에서는 이제 플럭스에서 튜닝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를 옮겨서 두 개를 이제 같은 프리퀀시로 그 모듈을 이제 n 이퀄 뭐 1을 쓰든지 드라이브 프리퀀시를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없어지고 저게 G0은 이제 두 개가 프리퀀시가 똑같으니까 차이가 0이라서 G0을 쏘면은 그 로테이팅 텀이 나오는 거고 이제 탑이 두 배니까 이제 카운터 로테이팅 텀. 그렇죠. 이게 그런 거. N 1인 그 간단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실험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이제 PRL 페이퍼, 루 페이퍼를 가서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 트랙 다이어에서도 N이 1일 때는 똑같은 패러다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프리퀀시가 똑같을 수가 있나요? 그 바이브레이션 저희는 레이저 프리퀀시를 걸어주기 때문에 사실 꽂는 모드랑 큐 프리퀀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12.6기가 네, 네. 10MHz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저희는 이제 그 두 개의 프리퀀시를 서로 바꿀 때 안 바꿀 때는 결국 이 레이저가 하나 더 끼는 거기 때문에 네. 레이저의 비트는 프리퀀시가 이거의 차이에 맞으면은 제임스 커미션이 그냥 그렇죠. 거기서는 차이죠. 되면은 또 이제 인터넷 그 맞아. 컨트롤 비팅 텀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쉽게 그거는 사실은 저희는 뭐 이렇게 두 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모델을 한 번에 두 개씩 올리는 거또 가능합니다. 네. 스트렝스가 좀 작아지긴 해요. 그렇게 그렇죠. 그 인텐시티라든지 뭐 레이저 인텐시티, 프리퀀시 이런 것들 조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내추럴한 그 조셉슨 커플링에 그 있는 러닝이어트를 쓴 건데 꼭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약하면 그 어디셔널 모듈레이션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프리퀀시에 지금 드라이빙 프리퀀시 딱 싱글 프리퀀시 하나 추스해서 보냈는데 이거 자체를 드라이빙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을 주면은 프리퀀시가 하나 더 생기니까 그걸로 또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피션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해당 시스템에서 얼마나 G1, G2를 인디펜던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 레저넌스에 가깝게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서킷 QED 시스템을 한번 잘 이것만 보면 이건 사실은 이게 이미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해서 물론 다른 컨텍스트도 실험을 했지만 이거는 이미 실험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어떤 부분을 측정을 해야지 이제 뭐 HST를 본다고 말씀하시면은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사실 이게 정말 티포로지컬 스테이트라는 걸 보이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컨덴스 메럴에서도. 그래서 근데 컨덴스 메럴에서는 리얼 스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많아요. 측정할 수 있는 양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리얼 스핀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도 스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저기 제로 에너지에 원래는 이게 아니면 이게 둘 다 제로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면 요거의 딱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스펙트로스코피로 그냥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큰 특징이 뭐냐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로 에너지 스테이트의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너지, 그건 훨씬 더 쉬울 거고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자체를 그러니까 그 캐릭터라이즈 하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요 스핀, 그러니까 포톤하고 스핀이 세퍼러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포톤이 그러니까 스퀴즈 스테이트에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스퀴징은 충분히 그러니까 이미 서킷에서 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재면 이걸 적어도 좀 두 가지는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더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이 시스템에서 메저러블 컨텐츠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요.
노드들 해갖고 NS 레벨 쭉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체인의 끝에서 바운드 스테이트가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뭐 하이어 모드에 컴파일이거나 뭐 있거나 아니면 로우에 있거나 두 개 중에 하나. 뭐 로우는 매장하고 싶다 치면은 하이어 스테이트에 뭔가 되게 스트롱리 뭐 바운드된 거를 매저할 수 있으면은 이것이 로지컬한 스테이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아쉽게도.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요거 상태 있잖아요. 여기 요거는 제로 에너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에너지 레벨, 그러니까 라비 모델의 그 에너지 레벨 구조상의 특징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지? 그 제임스 커밍스 모델로만 보더라도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넌리니어리티가 필연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스테이트를 보더라도 엣지,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 프로파일만 보면은 요 스테이트나 구별이 잘 안 돼요. 웨이브 펑션 그려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물론 구별할 수 있지만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두 개를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 스퀴징이라는 것과 세퍼러블이라는 것을 보여야 아니면 아예 그냥 스펙트로스코피로 이걸 잡아냅니다. 제로 에너지는 굉장히 쉽잖아요. 에너지 주입 없이 그냥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게 그 디서페이션이 있어도 여전히 이거를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돼요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는 계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거 이제 그게 마지막 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디스페이션에 센시티브할지 특히 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포톤 로스죠. 그러니까 레조네이터가 만약에 위다웃 레조네이터면은 되게 이제 강하게 디케이하게 만들어 놓을 텐데 네. 아마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리밋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G2가 G1보다 작을 때는 레벨 크로싱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에너지를 이렇게 재면 예. 레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플러스 아, 예. 마이너스가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실험을 할 때 그 G1이 G2보다 작을 때하고 클 때에 레벨 크로싱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다치는 예, 한 번은 다쳐요. 거죠? 예, 예. 네. 예, 그거가 정확히 그 말씀하신 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G2, G1 레이시오를 변화시키면서 레벨 크로싱이 점점 줄다가 어느 그 같아지는 순간에서부터는 이게 크로싱이 안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그거를 보면은 그게 요거를 나타내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프로파일을 그대로 재면 제일 좋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컨빈싱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그 루 페이퍼 PRL 2017년 페이퍼 보면은 대략적인 그 스키매틱이 그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해서 어떻게 좀 설계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잘 하니까 요즘 IBM 메탈 같은 걸로 그걸 해서 하면은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험적으로. 예. 저도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뭐 이제 실험 안 해봤으니까. 근데 진짜로 이제 G1, G2 보통 그게 실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G1, G2를 그 이쪽 로테이션하고 엔타이 로테이션을 진짜로 레이시오를 잘 조절을 할지 그거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건 좀 더 레퍼런스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좀 그 완벽하게 인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요 제로 모드랑 요거가 항상 서로 관련이 있어서 그게 좀 관건이긴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적어도 토포로지컬 스테이트에 대한 그 인트로덕션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